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100달러, 애플 아이폰 판매 저조로 애프터장 마이너스 2% 하락고 오는데 비트코인 추가 하락은 당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 0.6% 약간 하락은 했지만 리플 포함 전체 알트코인 하락은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리플 달러 마켓에서 마이너스 3.5% 하락 왔는데 업비트에서는 마이너스 2.5%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마켓에서 약간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까지 내려갔으면 리플이 이미 850원 아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 도면스는 46.9%로 하루 전 46.6%보다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 핵심 구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변동이 심하니까 알트코인 하락이 더 크다는 의미고요. 이더리움 도면스까지 내려오면서 얼마 안 되는 코인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 도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횡보하고 알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29일 블랙락 ETF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48% 저항선 뚫어 놓은 상태라서 도미넌스 더 올라가고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애플, 아마존, 코인베이스 동시에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저조로 애프터장 마이너스 2% 하락은 했지만 아마존은 어닝 비트로 애프터장 플러스 9%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커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하락을 했지만 아마존 실적 회복은 작은 호재로 나스닥 당장의 큰 하락은 방어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애프터장 하락 중인 애플 어닝 보면 주당 순이익 작년보다 약간 성장은 했지만 매출은 81빌리언으로 2021년 10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마진율 높여서 판매는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 개인 가처분 소득 감소로 고가 애플 아이폰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맥북, 노트북, 에어팟 모두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나마 애플은 중국에서 할인 판매로 8% 상승을 했고 애플페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선방을 했고요. 애플이 2분기 어닝은 9월 신제품 발표 전이라 매출이 평균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작년 7월 28일 2분기 어닝에서도 82밀리언으로 2분기 어닝 전후의 실적만 봐도 낮은 수치이고요. 9월 아이폰 15 발표되는 거 보고 애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애플의 수익 성장률을 보면 2018년 8월 여기 하락 올 때가 애플 실적 마이너스가 컸는데 마이너스 5.1% 찍고 그 다음 반등 오면서 애플 주가는 지속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도 보면 마이너스 5.5% 하락 이후 이번에 1.4% 마이너스로 하락폭이 작아지면서 애플 주가가 당장에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듯 보이죠. 애플의 주가를 보면 2018년 8월 고점 찍고 향후 성장성 악화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승은 했지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2019년 재하락을 했고요. 피보나치 0.50까지 하락 왔다가 연중 금리 인하로 주가를 2배 이상 쭉 끌어올렸습니다. 애플 주가 떨어지면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애플 현재 주가는 여기 구간 상승하는 지점이고 한 번은 더 조정 왔다가 연중 금리 인하로 인한 큰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같은 달 발표된 아마존 어닝을 보면 매출 순이익 모두 어닝 비트했고 핵심 성장 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도 전분기 대비 상승, 아마존 전자상거래도 미국에서 할인 판매로 81빌리언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이 감소하고 아마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상승한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파일을 아마존이 잠식을 한다는 의미죠. 애플은 약간 실적 감소는 했지만 미국 서민 경기에 나타내는 아마존이 실적 비트에 매출도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쉽게 안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피치에 미국 강등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 100억 불 했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 4.9%고 10년물은 4.1%로 한국 시중은행이 예금 4% 간신히 주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피치의 신용 강등 걱정은 불필요하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이번 피치 신용 강등 했다고 해도 미국 국채 신용 손상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도 미국 거버넌스
악화와 함께 재정상 나빠지는 것은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2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약간 마이너스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시적은 좋게 나왔고요. 매출을 보면 1분기 비트코인 알트코인 상승에 코인베이스 매출도 상승했다가 이번 2분기 매출은 코인 횡보장으로 708밀리언으로 재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 볼륨을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92빌리언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보통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거래 수익 대부분이 알트코인에서 가져오는데 개인 투자자들 한국 코스피나 미국 나스닥 빅테크로 집중이 되면서 알트코인 수익은 5분기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SEC의 리플 항소와도 연관이 있지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거래소에게도 SEC 분명한 입장 못 내고 소송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비트코인 ETF 출시 호재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하며 개인 투자자들 재진입하면서 알트코인 거래량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EPS 순이익은 5분기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지난 1분기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거래량 상승과 내년 현물 ETF 본격 시작되면 코인베이스의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치가 코인베이스에서는 매우 크죠. 피치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 강등하고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오히려 현물 매도량 줄이고 비트코인 저점에서 모아가는 모습은 여전하고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중국 경기 침체,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 말고는 글로벌에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전쟁 나고 주가 하락했다가 빠른 반등 왔지만 중국은 하락 왔다 약간 상승 이후 오히려 오른쪽으로 쭉 횡보만 하고 있고요. 고래들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량은 다시 감소를 하고 저점 매수하면서 긍정적으로 여전히 코인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리플은 호재 뉴스가 나는데도 900원 이상 상승 못하고 870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리플 통한 대출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는데 영구적으로 2% 이자율로 낮은 금리로 리플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서비스는 펀드멘탈 강화시키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하지만 비트스탬프 거래소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작은 거래소고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리플 가격 당장에는 치고 못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비트스탬프가 이렇게 리플에 적극적인 것은 리플이 비트스탬프 지분을 오래오래 일부 인수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코인이 살아남으려면 거래소 세력들 코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거래소 지분 인수나 거래소를 아예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플도 이제는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향후 지속적인 리플 스테이킹이나 NFT 거래도 발생이 되면서 리플 가격 방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듯 하고요.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소의 코인이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세력이 주축인 거래소입니다. 2020년 이전 이더리움 가격 낮을 때부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비중이 매우 높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홀딩 중이죠. 그리고 6월 SEC 증권 보류된 샌드박스 보면 다시 6월 저점 부분까지 재하락 중입니다.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코인 샌드박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코인들만 급격히 상승하고 오히려 가격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코인들은 최대한 개미 꼬시기 하다가 한 방에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리플 자코인 오를 때 약간만 샌드박스 상승하다가 재하락을 하는 건데 대부분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상승하고 이렇게 6월 저점 아래로 내려가는 포지션입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나도 리플처럼 반응이 없고 비트코인에 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 흔들기만 나와도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알트코인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분류된 스태프코인 역시 작년 4,000원 고점에서 마이너스 94% 폭락이 온 상태고 7월 리플 부분 성소로 깜짝 상승했지만 역시나 재하락 중입니다. 7월 하락에 세력들 마지막까지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저점 갱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요. 저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은 더 경신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알트코인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익은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래소 내 알트코인 거래량 살리면서 수익 크게 가져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신규 투자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알트코인 가격 계속 폭락을 시켜서 기존의 알트코인 홀더들이 매도시키는 방법이고요. 매수와 매도 모두 거래라서 같이 수수료 발생되기 때문에 거래소에게는 수수료 측면에서는 이득이고요. 코인베이스가 이 정도 거래 수익 감소할 정도면 바이낸스 업비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알트코인 가격 하락을 통해서 거래량 재상승시킬 가능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